2023년 제10차 일표신 사례공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표신 컨설팅을 맡고 있는 송민영 센터장입니다. 어제 비가 한 차례 오더니 선선한 날씨에서 제법 쌀쌀한 날씨로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공기 환경에도 미세먼지가 없는 아주 좋은 쾌청한 가을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많은 연기자분들이 일표시는 이제 궁극적으로 조직 내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그 두 개 사례 발표를 할 내용이 산업과 또 컨설팅 유형이 다른데 어떻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었는지를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포럼에 참석해주신 주요 4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두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김승용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임승호 지사님이 지금 주차하고 있어가지고요. 오시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 이제 컨소시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식 공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행 기관이 같은 상황이겠지만은 일표신 포럼을 처음 개최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없는 실력 영화만 이제 만들어봤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딱 1분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엄청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가 한 해 동안 활동을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를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영상을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고 싶어서 리페이트 1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사례 발표는요, 모두 컨설턴트가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의 전달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올해 포럼 주제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스타트업과 또 상담 중심의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특별히 컨설턴트 분께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발표하는 기업의 담당자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 포럼 시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인 크로스앵글 컨설팅을 진행한 이수연 컨설턴트님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이수연 컨설턴트입니다. 사례기업은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앵글입니다. 크로스앵글은 최근에 컨설팅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보통 일표시 사례 공유 포럼에서는 컨설팅 이후 그 기업에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앵글은 활용이나 효과를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로스앵글을 이 포럼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동반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일타혁신 컨설팅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로스앵글 일타혁신 컨설팅 수행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설립된 크로스앵글은 블록체인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 주식시장 공시제도에서 착안해서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의 가상자산 정보 공시 플랫폼 쟁글을 선보였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 과정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크로스앵글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리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시리즈 B단계에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현재는 90명 내외의 구성원이 전사적으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앵글의 사업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평가 서비스였고요.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 사업 영역을 변화시켰습니다. 크로스앵글의 이러한 변화 추진은 시장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것처럼 최근 가상자산 시장 또한 겨울을 맞이했는데요. 그것에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너무 발음이 어려워요. 가상자산의 경우 신뢰도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크로스앵글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시기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 초기였고 이러한 논의조차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며 이 가상평가와 정보 제공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실질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러한 역할이 제도권내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크로스앵글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였죠. 또 한편으로 이 시장에는 기회도 존재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웹 환경을 의미하는 웹3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출시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웹3에 진출하는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의 니즈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영진은 그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앵글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응해서 지난 5월 쟁글 2.0을 선보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재설정한 비전에 따라서 사업명에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사업을 추가했고요. 온체인 데이터 인프라에 인적, 물적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크로스앵글의 현재를 조직 변화 메커니즘으로 좀 구조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기능의 재정렬, 그리고 프로세스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생산물이 바뀌면은 생산 방식, 그리고 원자재, 투입해야 되는 인력 역시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이 크로스앵글은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와 그리고 정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시스템을 변화하고자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직 구조 측면에서는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목적 조직으로서의 개편,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능력과 성과를 강조하지만 공동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업무 형태에 있어서는 자율과 효율 기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일타협신 컨설팅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약 21주간 크로스앵글의 디자인팀과 저희 컨설턴트가 협업해서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임금 체계 개선, 평가 체계 개선 능력에 거쳐서 일타협신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앵글 경영진은요, 형태적으로나 인식적이거나 사실상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변화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프로스앵글은 설립한 지 6년의 기업이고요. 2년차가 된 기업이고요. 경영진이 앞서서 비전을 2.0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 맞는 큰 변화이자 기업의 명운이 걸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성 그리고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들은 운영체제를 역할 그리고 성과, 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조직관리, 성과관리, 역량관리, 보상관리 측면에서 연계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추진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를 지원한 것과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작업조직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조직구조 개편 및 운영안을 수립하고 평가체계 개선에서는 조직 성과와 개인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선 항목에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제도 마련이라는 추진 방향하에 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프로스앵글은 일타협신 컨설팅으로 도출한 결과물을 최대한 바로 적용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면밀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했죠. 영역별로 그럼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조직구조 개편 및 운영안입니다. 기존 프로스앵글의 조직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능조직이었는데요.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빠르게 런칭시키는 데 있어서 이 기능 조직이 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다 유연한 조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스쿼드 조직 형태를 차용해서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스쿼드의 기본 형태이자 구성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각각의 목적이 있는 다른 팀에 가까운 조직인 스쿼드, 그리고 스쿼드 간 업무 조율, 그리고 자원 배분 등을 수행하는 트라이브, 유사한 직무를 유목한 챕터가 스쿼드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스쿼드 조직의 특징은 개별 스쿼드가 하나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기획, 개발, 출시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일하는 방식 또한 스쿼드 내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구성원은 직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직무 수행자 간 필요에 의해 협업하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프로스앵글은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면서 프로스앵글만의 스쿼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스쿼드 형태로 조직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조직 구조 측면에서 수직적인 변화와 수평적인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쿼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직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정의했습니다. 크로스앵글 수직적 구조는 여기 4개의 층위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스쿼드 과제를 총책임하고 그리고 운영을 맡는 PO, 그리고 각각의 스쿼드를 구성하는 직무 수행자, 그리고 스쿼드를 구성하는 직무 중에 IT 기술과 관련한 테크 직무의 관리를 지원하는 챕터, 전체 스쿼드의 운영과 조정 역할하는 리포팅 라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위계라기보다는요, 스쿼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책임을 구분한 것이고, 이런 구분에 따라 스쿼드의 최종 형태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프로스앵글의 스쿼드 형태입니다. 프로스앵글 스쿼드는 크게 위에 비즈니스 중심의 스쿼드와 그리고 펑션 중심의 스쿼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즈니스 스쿼드는 서비스 출시와 운영을 목적으로 구성을 했다면 조직 운영에 필요한 또는 그리고 전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공통 기능은 펑션 스쿼드로 기존의 기능 조직 형태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최종 결과물은 일괄식 컨설팅 기간 동안 디자인팀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형태를 잡아갔고요. 구체적으로는 프로토타입의 아웃풋을 빠르게 수정하고 조정하면서 사업 영역적 과제를 구체화해 스쿼드를 구성하고 새로운 레이아웃별로 직무 수행 인원을 배정한 결과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디자인팀과 컨설턴트만의 논의가 아닌 대표부터 예비 PO 그리고 구성원까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쿼드 형태에서 각 구성원의 평가와 보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면서 제도 간 연계를 고려했습니다.
현 시점 크로스앵글은 이렇게 스쿼드 형태로 조직을 변화시켰고 재택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PO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러한 조직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직 변화에 따라 평가제도 역시 결정했는데요. 기존에도 평가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관하는 피플 앤 컬처 팀이 구성된 것이 매우 최근이어서 평가제도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요. 팀장 리더십 역량 그리고 팀원의 역량 평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그 평가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성원 역시 평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올 초 새로운 비전이 발표가 되면서 경영진은 능력과 성과라는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조직도 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는 프로스펙터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직별 성과와 업무, 결과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평가제도와 보상제도의 연계, 그리고 PO 육성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가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별로 평가를 진행하되 등급화보다는 성과와 역량 리뷰에 포커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평가 대상을 PO와 그 구성원으로 정하고요. 각 대상별 성과와 역량 평가 방향을 설정, 대상별 평가 구조와 평가 방식을 보시는 것처럼 설계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리뷰 제도라는 그런 원칙 하에 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를 진행하되 구성원 평가에서는 스쿼드 목표 달성 정도를 연계해서 협업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평가는 또 역량 개발이라는 목적의 비중을 크게 두기 위해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도혁신 컨설팅 과정에서는 컨설턴트는 이런 평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도출 방식, 결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 최대한 디자인팀에게 전수를 했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조직이 기대하는 일하는 방식을 강조하고자 역량을 새롭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운영 시 고려할 지점을 함께 제시했고요. 디자인팀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제도 운영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제도입니다. 보상제도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능력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상도 이를 반영을 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 여러 옵션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인상 비율을 강하게 연동해서 차등 기조를 강화하거나 그 외 여러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 앵글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성과와 능력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문화되어 있던 인센티브를 공식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스쿼드 인센티브 그리고 개인 인센티브로 구분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본급은 기존의 페이밴드를 유지하되 구간관리 없이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결정을 했고요. 따라서 일터혁신 컨설팅은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쿼드 목표 달성 인센티브, 개인 목표 달성 인센티브로 명명하고 운영하는 평가제도와 연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스쿼드 목표 달성 인센티브는 스쿼드가 일정 수준의 목표 달성을 할 경우 스쿼드 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쿼드 공동의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스쿼드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총 금액을 PO가 개별 구성원의 배분 비율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PO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PO 스스로 평가와 보상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목표 달성 인센티브는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 부여받은 개별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초기에는 지급 대상 선정 시 스쿼드 성과와 일정 부분 연동함으로써 개인의 목표의식을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쿼드 내의 협업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기존의 인건비 재원과 함께 근무 형태 변화 등으로 절감된 운영비를 종합해서 구성원의 인건비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의 정서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금전, 비금전적 보상을 추가했습니다.
성과주의 기조를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정서적 측면의 조직 관리를 위해서 모티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했고요. 사업 통찰력과 함께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핵심 인재 유지를 위한 리텐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금전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핵심 인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무겁게 들음으로써 이들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사업 파트너로서 대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조직 구조, 평가 제도, 보상 제도까지 설계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물은 그야말로 컨설턴트와 크로스앵글 전사의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사실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 참여는 컨설팅 결과물이 노사 상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참여 과정에서 쌓게 되는 일터혁신 컨설팅 역량을 조직 역량으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구성원 참여의 효과는 도입에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크로스앵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실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의 추진력 그리고 구성원의 수용이죠. 그런 측면에서 크로스앵글은 과정 전반에서 제도의 프로토타입을 계속해서 만들고 단계별로 경영진과 구성원의 의견을 다각도로 확인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어찌 보면 PO로서 내부의 기획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제시했고요. 디자인팀은 그 과정에서 경영진과 구성원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여러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그림을 그려오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정적으로는 디자인팀에게는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강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영진의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행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참여 덕으로 컨설팅 종료 이후 바로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컨설턴트는 이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실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앵글의 추진 사례에 대해서 과정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크로스앵글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로스앵글의 결과물은 도전적이고 어찌 보면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즉 제도가 내고자 하는 효과성에 집중하되 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형태로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적극적인 참여 방식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시작할 때 사실 크로스앵글이 전사 재택근무로 시작과 동시에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 수행 계획을 준비할 때는 전사 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사실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 전사가 모이는 방식은 좀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웃풋을 빠르게 만들고 이에 대해서 디자인팀은 다수의 의견 수렴과 그때그때 필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효과적으로 과제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스타트업만의 경쟁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도는 첫 걸음이라서 분명한 시행착오는 있을 것입니다. 실행만큼 좋은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실행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 단계마다 고민해야 할 것들은 상당히 많아지죠. 크로스앵글은 실행을 목표로 애초부터 이 과제를 추진을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후에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크로스앵글의 발전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그리고 지켜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합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한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크로스앵글은 결국은 즉시 도입을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했고 또 컨설턴트와 담당자의 협업으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시켰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시드 단계 이후에 투자 라운드를 고려를 했을 때 시리즈 B 단계부터
IPO를 준비하기 전 단계에 조직 운영 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운영 체계라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기업의 경영 철학이 되고 경영 방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반에 주요 내빈으로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 인천 이제 컨소시엄 컨설팅 발표 전에 저희 특별히 임승호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많이 이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임승호 이사장님은 협동조합의 이사장 역할을 맡고 계시면서 푸드트리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컨소시엄의 시작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안까지 다 지켜보신 분으로서 컨소시엄이 산단과 또 산단 내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의 말씀을 직접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트리의 대표자 인천 경서 아이푸드파크 식품산업진흥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임승호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산단 내 지원된 일터혁신 컨소시엄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푸드파크 식품산업단지는 식품을 제조하고 해썹 인정을 받은 72개 기업체들이 모여있는 전국 최초의 수도권 식품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특성상 접근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많은 입주 기업들이 인력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는 와중에 저희가 작년 이제 컨설팅 저희 기업체 중에 컨설팅을 받았던 업체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저희한테 해주었고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에도 컨설팅 사업을 하면 좋은 공익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래노사상생 지원협회 송민영 센터장님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인력 채용의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던 중 현재 인력 유지 관리가 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존 단순한 조직 체계를 전문적이고 세분화하여 조직 체계를 재구성 및 관리를 한다면 인력 유지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협동조합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임원진에게 모든 기업의 컨소시엄을 다 참여할 수 없으니 시범적으로 푸드트리를 포함하여 6개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시작해보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일터혁신 컨소시엄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터혁신 컨소시엄 사업 초반 5주 정도에 걸쳐 이제 저희가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간 기업들이 몇 년 동안 겪었던 그리고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주었으며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경영진들이 그동안 자세히 듣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컨설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표님들께서 매주 보고받고 주간 회의 때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으며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터혁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입주기업체 임직원들이 컨설팅은 내 일이 아니다, 귀찮다 등 적극적이지 않은 마음과 생각으로 참여한다면 무의미한 사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도 따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일터혁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의견과 수행 과정을 지켜보니 긍정적인 변화가 실행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컨설팅도 컨소시엄이라는 컨설팅과 동일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 중간 간담회, 전수교육,
집체교육, 집단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물론 대표자들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가 입주기업체에 방문을 하면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컨설팅 업체에서 많은 배려와 친화감으로 잘 해주고 있으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광역시가 식품제조업소가 가장 많으며 제조 생산 매출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식품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7월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도 개소를 하였습니다. 인천 지역 식품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넘어 K푸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식품업계의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품업계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해썹 담당자들의 지식 공유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업체별로 공정 과정이 다르고 그에 따른 해썹 운영 수칙도 다르기에 서로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도 연계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송민영 센터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컨설팅이 종료가 되면 각 기업체 대표님들과 인사 담당자 등 모두 처음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사회를 통해 참여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꼭 추천해서 일터혁신 컨소시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통한 필요성과 감사함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및 미래노사 상생지원협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며 좋은 결실을 맺어 저희 아이푸드파크 식품산업단지가 우수한 케이스가 되어 다른 곳에도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승호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기대하시는 만큼 그 참여한 기업들이 도움이 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요, 인천 컨소시엄 사례 발표입니다. 저와 작년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박수진 책임 콘서턴트는 올해도 식품 산단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어주셨는데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인천 식품 산단 컨소시엄의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사점과 기대 효과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컨소시엄 컨설팅의 효과성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인천 컨소시엄의 사례를 발표할 박수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받으신 책자의 장표가 보시는 PT의 장표라 일부 순서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한데요. 장표의 순서만 조금 일부 조정이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요. 컨소시엄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장표로 컨소시엄 컨설팅의 한 줄 요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컨소시엄 컨설팅을 조금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여러 기업이 한 묶음으로 같이 함께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기업에게 지원했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사 상생이나 이제 노사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큰 지향점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컨설팅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기업 간의 중장기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례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또 그 활동들의 결과물은 무엇인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번 사례는 현재 3차로 선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과 또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2번과 3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업을 한 번에 묶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시적인 성과 이 기본적인 형태보다는 거시 성과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 기획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1번에서 사전 기획의 과정을 먼저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에서는 컨소시엄 컨설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소시엄 컨설팅에 참여 기업이 6개가 되는데요. 그 6개 기업의 공통점은 가장 크게 공통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두 번째는 인천 식품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인천시의 조금 특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이고요. 특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 내 10개의 군구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노동 인구의 비중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일자리 발굴, 지원 정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고용 동향 측면에서 좀 보면 구인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식품산업단지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이푸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최초의 식품산업단지입니다. 현재도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80% 이상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은 식품업계의 발전과 이익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산단의 운영만으로 16,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약 8,900여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인천 서구의 조금 특징을 앞에서 살펴봤고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그 노동시장의 현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하고자 크게 과제는 3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력 제고, 두 번째는 지역 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구인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라는 과제를 크게 3개로 설정을 해두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인천 식품산업단지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식품산단 내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경영진 중심의 기존 네트워크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또 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모두 동일 유사한 외부 환경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업종도 모두 동일 유사한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리적인 위치도 굉장히 기업 간의 지리적인 위치도 가까웠기 때문에요. 기업 간의 교류 활동이 가능한 여건이라고 판단했고 그로써 네트워크 강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요. 실제 기업들이 겪는 운영상의 이슈도 동일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나 이사 또는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규모가 커지고 신구 인력이 충돌하는 문제나 조직 운영의 기준점이 변화 혹은 기준점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공통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또 산단의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식품업계의 특성상 사람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의 이탈이나 유지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공통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공통의 이슈에 함께 대응을 함으로써 공동성장과 자생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식품산업단지가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인천 서구의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의 좀 맥락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도 식품산업단지가 갖추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2가지의 현황을 모두 고려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분석 작업 이후 저희가 실제 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인천 북부지청의 고용복지센터의 사업의 일환인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와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의 내용은 이제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게 고용에 이른 진단과 고용에 이르는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사업의 내용을 조금 고려했을 때 일터혁신 컨설팅과 연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이렇게 고용센터와의 사전 미팅을 통한 다음에 저희가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미팅을 진행해서 자발적인 홍보를 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기업 중에 거성시푸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성시푸드의 이제 대표님이 또 협동조합의 이사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님과 이제 전 대표님과 함께 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함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관심 기업을 모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는 방문 신청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컨설턴트만 해당 기업에게 방문을 해서 상담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천 북부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총괄 2팀 팀장님과 주무관님도 함께 방문을 해주셨고요. 인천 북부지청의 근로개선 지도 1과 그리고 산재예방 지도과의 근로감독관님도 함께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담당 컨설턴트는 이제 사업장의 이슈를 듣고 이를 컨설팅 영역과 연계하는 작업을 조금 상담을 했다면, 취업지원 총괄 2팀에서는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와의 연계를 조금 고민을 해주셨고, 또 현황 진단, 채용에서의 어려움 등을 듣고 이에 대한 적합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개선 지도 1과 산재예방 지도과의 감독관님들은 이제 중소규모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안전상의 이슈 또는 노무상의 이슈 등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해주셨고,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각도의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면요, 인천 사례는 결국 지역 단위입니다. 지역과 산 단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역 단위 일터혁신 컨소시엄 컨설팅이다라고 칭할 수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형태,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전통적인 형태보다는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컨설턴트는 보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개별에서 집합으로 그리고 미시 성과에서 거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컨소시엄 컨설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노사발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컨소시엄 구성 유형의 키워드는 산단, 원하청, 계열사 등의 키워드로 다양합니다. 진행할 컨설턴트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게 되는데, 그로써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게 되겠죠. 먼저 지역과 원하청을 묻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그 지역에 대표 산단이 있는지 등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유념했던 부분은 근로자 규모 부분입니다. 근로자 규모에 따라서 조직 운영의 관리 방식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큰 기업들을 한 번에 묶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진행하는 과정, 풀어내는 과정 자체가 컨소시엄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규모도 제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결국 컨설턴트는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기초 접근을 진행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목표나 지원 정책, 그리고 지역의 특화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였고, 해당 지역 내에 이제 테크노파크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관심 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신청 의사를 밝힌 6개의 기업이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6개의 기업에는 이제 크레팜, 샛별푸드, 락컴퍼니, 케이터링 서비스 파트너, 어업회사법인 금강시푸드, 푸드트리 총 6개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었고, 근로자 규모는 20인에서 70인 정도 사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식품 관련된 업종이었고요. 주요 생산품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는 기내식, 밀키트, 간편식 제조 등이었습니다.
참여 기업 확정 이후에 저희는 컨설팅 신청 영역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는 각 기업의 담당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애로사항들을 듣고 저희가 공통적인 부분을 취합을 하다 보니 이제 노사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규모 확대되는데 그에 반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또 사람 중심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도가 일관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제도 운영의 기준점이 부족하다라는 공통적인 이슈로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공통 이슈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고요. 간담회 때 나왔던 키워드는 여러 가지인데 이 다양한 키워드들은 저희는 지원 영역과 매칭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조직 확대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또는 노사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영역을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기존의 사람 중심으로 관리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직무 중심 관리로 보완을 해보고자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영역을 가져가고 또 직무에 대한 정보를 먼저 취합한 다음에 이거를 기준점, 제도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선 영역을 묶어서 총 3개의 영역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영역 이후 개별 기업으로 신청을 진행을 했었고요. 최종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푸드트리 회의실에서 협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협약 체결식에서는 각 기업의 담당자님들뿐만 아니라요. 이제 북부지청 관계자분들과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다양한 논의를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또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담당 컨설턴트가 향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또 기업 담당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통합 진단 그리고 조직 진단을 한 이후에 저희는 중간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조직 진단의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제도 설계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 않은지 논의하고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진단 데이터 자체를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자리였습니다. 진단 결과 참여 기업 모두 교육에 대한 니즈가 확인이 되어서 이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소해보자라는 의사까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신청한 3개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영역입니다. 6개 기업 모두 제도 설계의 방향성과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가져가되 활용 양식이나 적용 방식에서는 개별 기업의 여건에 조금 초점을 둬서 차이를 두었는데요. 특히 영역별 방법론 측면에서 가장 크게 유념했던 부분은 근로자들의 참여 부분입니다. 조직 내에 제도를 만들어가고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협조,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 참여라는 부분이 결국 수용성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명회, 워크숍, 그리고 인터뷰 등 다양하게 활용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수집해보자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인터뷰,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주제 자체를 우리 회사 내의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으로 두다 보니 구성원분들은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우리 회사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서 소통의 연습 또한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영역에서는 직무 방안 관리를 마련하고자 사전 작업으로 저희는 직무 조사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직무 조사라는 것이 사실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는 직무 전문가 대상의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이 활동을 왜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 회사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고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독려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직무 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6개 기업 모두 식품 업계이기 때문에 이제 해썹, 품질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이 단계에서 도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것도 지식 공유 네트워크로 가져가자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현재 해당 작업은 6개 기업 모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추후에 10월 내에는 이제 직무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둬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평가체계 개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단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평가 요소 관련해서 이거에 초점을 둬서 진행을 했었고요. 기존의 평가 관련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평가 제도가 없다면 생길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회사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추가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진행이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기업도 있는데요. 10월 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직무조사 결과와도 업적평가 방안과 연계해서 마무리하고 평가 운영체계와 프로세스 측면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영역인데요. 해당 영역에서는 저희가 전사 교육과 담당자 전수 교육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서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소통 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조금 깨울 수 있도록 저희가 갈등 사전 예방 기능이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있는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또 조직 내 갈등의 대표적인 유형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를 같이 넣어서 사례에 대한 이해도 하고 또 해당 사례가 우리 회사에서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서 진행을 했었고요. 참여 기업이 모두 약 30인 혹은 70인 사이이다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최근에 설치한 기업 혹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컨소시엄 컨설팅에 참여를 해주셨던 MS푸드 이제 인사팀장님이 강의자로 나와주셔서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전수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거성시푸드도 작년에 함께 진행을 한 기업인데요. 거성시푸드 담당자님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작년에 받아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수 교육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MS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노사협의회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잘 운영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복지 관련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또 특정 부서에 과중되는 업무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면서 특정 부서의 업무를 다시 배분해서 좀 부서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과중도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수당을 신설할 경우 이 기준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생산 현장에서는 활용되는 소모품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다라는 조직 내 이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실제 현장 근로자들이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제시해서 그 방법을 통해 절감을 하는 것도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사협의회 운영이 근로자 측에게도 그리고 사용자 측에게도 굉장한 다양한 효과가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의견 개진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소통의 모습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공유를 해주셨고요. 결국 노와 사가 서로 협력해야 될 존재로 좀 인식을 하게 되고 작은 변화가 하나둘씩 이뤄지다 보니까 조직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근로자들이 이전보다 조직 운영에 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실제 우리 올해 진행 중인 컨소시엄 기업 담당자분들께 공유를 해 주시면서 또 운영 실무상의 노하우도 함께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의 경과를 조금 더 공유드리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강화할까 이런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저희는 북부지청과 함께 현장 견학 그리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표 기업
로는 이제 크레팜이라는 회사를 방문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지청장님과 센터장님 그리고 근로개선 지도 1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취업지원 총괄 2팀의 관계자분들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청장님이 방문을 해주셔서 경과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또 독려와 기대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크레팜의 현장 견학을 진행하면서 서로 간의 이슈나 운영 경과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앞서 직무조사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품질 관련된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지식 공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이제 여기서 먼저 제안을 드렸고, 그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10월 초에 실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단의 위치나 조금 지식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실제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강화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해당 지식 공유 네트워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 설계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향후 이행 관리와 컨설팅 마감 기간까지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컨설팅 기간 동안은 이제 디자인팀 중심의 회의를 통해서 개별 기업으로 평가 제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직무관리 방안에 대한 수립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월 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관련 직무 담당자들의 지식 공유 네트워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11월 초에는 컨설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제 담당자들이 다시 모여서 최종 간담회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이후에 이제 작년에 컨소시엄 컨설팅을 받았던 기업과 올해 컨소시엄 컨설팅을 받았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경영 지원의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 강화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행관리 기간 동안에는 개별 기업별로 제도의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고자 저희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조금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표이사 및 임원급 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참여 기업이 모두 식품 기업이기 때문에요. 지식 공유 네트워크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조직 차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설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컨설팅 직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변화된 부분은 사실 제도를 운영을 안 하다가 제도 운영이라는 굉장히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모여서 조직 성과의 차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는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통점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고 네트워크 강화를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기업 간의 중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산단의 발전과 또 인천 서구의 노동 현황 과제의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어느 지역이든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산단 내 빈 일자리에 대해서도 좀 인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훌륭한 인재가 잘 유입되는 광역시, 식품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산단의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사점 부분인데요. 시사점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해보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이고요. 분석 이후에는 실제 지역 내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작업,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이해관계자들을 컨설팅 과정에 어떻게 어느 시기에 적절히 개입시킬지에 대한 사전의 검토 작업도 필요합니다. 지역 단위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기업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부분을 넘어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즉 집단 혁신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작동 기제,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번 사례를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와 함께 진행을 해서 단순히 인사노무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사, HR이라는 거는 사실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잘 작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 혹은 지자체 협업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이로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컨소시엄은 참 재미있습니다. 개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일트혁신 컨설팅을 뛰어넘어서 집단의 성과와 또 혁신을 위해 스케치하고 또 색을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좀 깊게 하고 또 과정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례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휴식 시간을 잠깐 갖고 이어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토론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전문가분들과 기업 담당자님 그리고 컨설턴트님은 앞으로 배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김승용 교수님께서는 일트혁신 컨설팅 사업 내에 다양한 역할을 현재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성재 박사님께서는 일트혁신 포럼에 자주 초대가 되실 만큼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 토론의 순서는 조성재 박사님 먼저 진행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입니다. 기습적으로 순서를 바꾸셨네요. 제가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미래노사 상생지원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 두 건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두 분이 굉장히 또 발표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표현을 굉장히 잘해주시고 요약을 잘해주셔가지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례가 제가 주목을 받는 거는 첫 번째 사례는 우리 크로스앵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그야말로 기업이 출발을 해서 마구 커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조직과 인사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를 갖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레벨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갖다 재편하면서 가야 되는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를 갖다가 제시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법을 우리 미래 쪽에서 새로운 해법들을 갖다가 조금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쿼드라고 하는 단어는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쿼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품별로 또 목적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조금 더 고객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민한 조직인 것 같고요. 아까 에자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셨던가요? 그래서 그런 조직으로 가는 것이 특히 스타트업이 또 그야말로 이제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역할이 뭔가 코멘트하고 질문하고 물어뜯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스쿼드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뭐 옛날로 따지면 이게 결국 매트릭스 조직이죠. 매트릭스 조직에서 이제 횡으로 종으로 새롭게 조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챕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긴 했지만 혹시 기능이 약화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좀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스쿼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의견 수렴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텀업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걸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술적 역량이라고 하는 걸 유지해야 되고 한 회사로서 가져야 되는 기술적인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두 분 아마 회사에서 나와 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행이 안 됐어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욕심은 내년 초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얘기 들으신 대로 구성원들 간의 철저한 어쨌든 바텀업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서 이거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행에 대해서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행 과정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질문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메커니즘도 조금 더 팔로우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겨진 건 이제 노사협의회 역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 때는 부각되지 않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집합적인 의견 수렴, 그러니까 개별적인 보이스와 집합적인 보이스를 갖다 다 망라했을 때 사실은 조직이 계속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과제를 갖다가 한번 좀 제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구체적인 이제 수치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을 바꾸게 되면 기존의 이직률이 얼마 정도였는데,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나 IT 업체 같은 경우도 이직률이 워낙 높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조직 개편과 이런 걸 통해서 이직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얼마였는데 얼마로 낮아질 거로 기대한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태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개별 기업 사례로서 우리 이 크로스앵글 사례가 주목받는 거는 우리 일태혁신 전체 항목에 9가지가 있는데요. 그 9가지를 컨설팅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그 뭐 2개, 3개를 선정해서 했는데 다 따로 노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번 사례는 이 3가지가 평가 체계하고 임금 체계를 포함을 해서 전부 다 좀 정합적으로 3가지를 갖다 구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사례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도 더 우리가 이행이라고 하는 것,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된 인천 식품산업단지 사례는 제가 20년 전부터 주장해 오던 건데 드디어 지금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20년 전부터 주장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산업 정책도 그렇고 노사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개별 기업 단위별로 잘 접근을 하잖아요.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때문에 기업별로 많이 분산된 채로 이루어져 왔고 기업별로 다 왕국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한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 혼자 잘났죠, 그죠? 그래서 삼성은 현대차가 뭐 하는지 그냥 슬쩍 보고 말고,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LG가 뭐 하는지 그냥 슬쩍 보고 마는 정도지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게 일본 노사관계와 한국 노사관계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전부 다 잘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으로 가면 또 반대예요.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밖에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투명하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 얘기할 때 흔히 뭐 연공급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1%는 무체계입니다. 임금 체계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 마음대로 급이에요. 별로 사실은 뭔가 체계적으로 평가 체계 만들고 직무조사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임금 체계 설계를 하고 이걸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기보다는 나한테 충성을 다하거나 뭐 이쁘게 보이는 놈한테 그냥 돈 많이 주는 거. 그래서 대표는 중소기업에 가서 제가 여쭤보면 사장님들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인사 담당자 본부장하고 다 하고 본인이 그냥 둘이서 알아서 결정한다. 이런 기업들 많아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연공급 체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아마 그러겠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임금 체계가 없다. 왜? 중소기업들이 자기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용자들 그런 상태 속에서 사용자들끼리 사장님들끼리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자꾸 일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 간에 노조들 간에 코오디네이션이 잘 된다. 그래서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정책도 사실은 다 개별 기업별로 컨설팅 해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일태혁신 컨설팅의 역사가 한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면 계속해서 개별 기업별로 하게 되면 수십만 개의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언제다 그 컨설팅 해갖고 우리나라 수준을 높일 거냐 이렇게는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우리 이제 재작년서부터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에서 재작년부터 맞죠. 예, 그래서 컨설팅을 컨소시엄형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 이제 한 3년 차가 되니까 이제 좋은 성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좋은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발표된 식품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식품 사례가 좋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자들끼리의 협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 나와주셨지만 어쨌든 사업자 단체 우리가 노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용자 단체까지 가는 거를 저희들은 이제 원하는데 사실은 사용자 단체는 우리나라 그 노동 문제는 특히 더 개별 기업 사장님들이 공유를 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업자 단체가 뭔가 인력 문제나 노동 문제와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의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고 그런 점에서 인천의 식품 사례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마 다른 컨설팅 업체에 있는 컨설턴트 분들도 와 계실 텐데요. 이제 뭐 우리 미래에서 부산 수산업 또 아마 개발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이제 평택항의 그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9개 그 항만 하역과 관련해서 옛날에 큰 사망 사고도 있었죠. 그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9개의 항만 하역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형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 작년에 굉장히 우수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저는 컨소시엄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과 산업,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공통의 관심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공통의 애로사항을 갖다 이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길 원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사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기에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은 여전히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특히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것까지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나 내가 이직을 해서 딴 기업에 가도 내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내가 딴 기업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의 이 채용난이 가장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상태인데 제가 다른 어쨌든 NCS 컨설팅이나 다른 사례들 쭉 보니까 기업 내에서 일태혁신한 기업들의 이직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면 어차피 채용하기는 어려운 건데 일단 채용된 인력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제대로 보존을 하고 있다면 그런 점이 결국은 인력난을 극복하는 방안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 더 지역 차원에서의 어쨌든 공조 행동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인천 북부지청에서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으로서 작년부터 들어왔고 이제 시범 사업 끝나고 이제 본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기업 도약 패키지하고 연결해서 저도 얼마 전에 기업 도약 패키지 이거 말하기가 되게 발음이 어려워요. 제가 기도패라고 부를게요. 예, 우리 기도패도 딴 어쨌든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태혁신과 결합이 되면은 정말로 기도패가 훨씬 더 정책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지금 인천이 그러한 점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제 기대를 한다면 아까 우리 컨설턴트도 발표를 하셨지만 이 고용노동부의 이제 지방 조직이 아니라 지자체가 인천시가 또 인천시 서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는 뭐 산업단지의 이제 책임자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인력 문제와 그 밖에 이제 공동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발전하게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재 박사님. 다음으로는 김승용 교수님께서 총평과 그다음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승용 교수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 역할이 뭐 전반적인 코멘트와 뭐 질문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조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이하 동문으로 끝내야 될지 싶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크로스 앵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 전략의 어떤 기본 원칙에 충실한 그런 컨설팅을 하신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이제 크로스앵글이라는 회사가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전략을 바꾸고 전략이 바뀜에 따라서 그 전략을 잘 바칠 수 있는 이제 조직 구조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조직 구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담아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ESG라고 하는 그런 그 경영 전략 실행의 기본 원칙을 잘 따라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참 인상이 깊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조 박사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컨설팅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역량, 성과, 보상 이 네 개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조직과 역량을 엮고 역량과 보상을 엮고 뭐 성과와 보상을 엮고 이렇게 엮어서 굉장히 다면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렇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부터 나온 어떤 정책이라든가 프랙티스의 실효성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ETD가 빠져 있는데 Education Training Development 교육 훈련 개발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발표에서도 들으셨고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조직의 이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끌고 가고 구성원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끌고 갈 수 있는 역량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언급은 하셨어요. 컨설턴트께서도.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ETD가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뭐 나중에 이제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에서 구조로 가는 과정이 스쿼드 형태의 조직 구조 개편을 하셨는데 조 박사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스쿼드 조직은 일종의 그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다만 기존의 전통적인 매트릭스 조직하고 좀 다른 거는 기존 매트릭스 조직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팀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다르고 목표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맥시마이즈한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인력을 스쿼드의 조직 구조로 바꾸려고 하면 기존 인력이 다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존 인력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인력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쿼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뭐 분량의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노정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 조직이 굉장히 IT 업계에서 좀 그 효율적인 조직 구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된 그 컨설팅에서는 몇 가지 조그만한 부분들이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프로덕트 서비스 기준의 스쿼드와 펑션 기준의 스쿼드를 섞어놨다 한 조직 안에. 그러면 이제 라인과 스텝 간에 약간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챌린징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PO가 스쿼드의 리더인 PO가 2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메인 PO를 두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복수의 스쿼드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인원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하긴 하지만 사실 운영상에서 자칫 잘못되면 원래 이 스쿼드 조직을 도입했던 취지를 이게 흐리게 되는 그런 문제 또는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과 리뷰와 역량 리뷰 간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역량 리뷰 같은 경우에는 바르스 같은, 그러니까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이라고 하는 바르스 스타일의 역량 리뷰 툴을 도입을 하셔서 이제 활용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잘 도입을 안 하죠. 힘드니까.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또 운영의 능력이 되는가? 크로스 앵글이라고 하는 특히나 관리자 측에 속하신 분들이 이런 바르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나, 혹은 그런 역량을 갖추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 이제 따라오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과 관리와 보상 관리를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임프레션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할 때 보통 개인으로 갑니다. KPI를 뭐 캐스케이딩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내려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 컨설팅에서는 스쿼드 성과를 50%, 개인 성과를 25%, 역량을 25% 이렇게 섞어서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들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컨설팅에서 이제 결과물을 보면 직무급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직무급을 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직무급은 직무급인데 레벨은 그냥 떨궈내고 직군별로만 직무급을 도입을 한 약간 직무급에 변형된 그런 버전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성과나 역량 관리 관련해 가지고 과정상에 어떤 시점에서는 뭘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이런 이슈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컨설팅 대상 업체에 알려주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상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보상 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뭐 셧다운제, 뭐 앵글 MVP 이런 거 같은 이제 비금전적 보상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도입 추진을 위한 파일럿 기간을 설정을 해서 조직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이 타임 윈도를 설정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직군별 페이 밴드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그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보상이라는 게 사실은 내부적인 그 뭐라 그러나요? 공정성이라고 하나요?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받아, 비슷하게 받아, 못 받아 등등의 그런 인터널 에퀴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익스터널 에퀴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얼마나 주고 있느냐, 다른 회사에서 보상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비해서 크로스 앵글에 적용되는 이 직무급 혹은 직군별 페이밴드에 기반한 보상이 어느 정도의 보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인천식품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앞에 크로스 앵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없어서 혁신적인 게 아니고요.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개념이었는데 컨설팅 과정에 이거를 도입을 제안을 못 해본 거죠. 그렇게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만큼 이게 쉽지가 않다. 근데 그 말만큼 쉽지 않은 접근 방법을 이 인천식품산업단지에 적용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잘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조 박사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그 컨소시엄 기반의 컨설팅은 학교로 치면은 MBA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학에 일반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에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에 경영학 석사가 있는데 또 따로 경영 전문 대학원에 경영학 석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두 차이가 뭐냐면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학생은 혼자 공부하고 혼자 논문 쓰는 거고요. MBA에 경영학 석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뭐 저기 MIT의 슬론 스쿨이나 이런데 이제 MBA 프로그램을 가 보면 거기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쿼터를 줍니다. 현대에 2명 올해, SK 1명, 삼성에 3명, 그다음에 구글에 1명, 뭐 2명, MS에 1명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뽑아요.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그런 세계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는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니네 회사의 문제가 뭐야? 라고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표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공통의 문제예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가지는 공통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구글에서는 저런 문제가 있어? 근데 MS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핸들링을 했는데 니네 회사에서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한 그 대응들을 공유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식의 MBA 스타일의 공부 방식인데 컨소시엄 기반의 컨설팅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이제 해썹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경영 지원 관리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 자체로만 보면 이제 주제 선정 과정이 굉장히 집합적 컨설팅에 적합한 이제 귀납적 접근 방식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참여한 6개 기업의 공통 분모를 뽑아가지고 모든 기업들한테 참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 부분이 좋은데 약간의 이제 챌린징한 이슈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인 이제 지속 가능성 이 네트워크를 만들기는 만들어놨는데 이 컨설팅이 끝나고도 이게 계속 될까 하는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제 컨설턴트는 어느 정도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이 하고 이제 갔는데 이게 시점이 되면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같이 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할 거리를 계속 발굴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줘야지 같이 하세요라고 모임을 만들어주는 걸로는 사실은 부족하다. 예컨대 이제 여기 현재 참여한 6개 기업은 다 식품이라는 소재를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지역적인 공통 원소도 있죠. 그리고 같은 어떤 지역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다. 단순하게 이제 해썹 같은 뭐 교육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공동 교육, 공동 훈련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또 먼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집 같은 경우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모집을
인력 풀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박람회를 공동으로 주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경력 경로를 개발을 할 때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회사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하지만 여전히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회사들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서비스도 그 안에서 될 수 있는 이런 그 같이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는 기재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컨소시엄 기반의 컨설팅이 좋은 결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발전하게 된다고 하면 혹시 그 나무 뿌리 보셨죠? 나무 뿌리가 이렇게 밑에서 땅 밑에서 막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현상을 이제 리솜이라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그런 리솜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 리솜 생태계에 사는 존재하는 한 어느 개체도 죽지 않습니다. 어떤 개체는 좀 크고 어떤 개체는 조금 작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상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터혁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가장 잘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시작점이 컨소시엄 베이스의 컨설팅이고 여기에 또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인천지청, 뭐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어떻게 보면 민관연이 이 협업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한번 가보고 싶다 현장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토론자 분께서 길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적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는 어떤 질문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답변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쉬웠던 뭐 말씀하시는 도중에 아쉬웠던 부분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로스앵글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 주신 리뷰를 바탕으로 답변 드릴 부분을 4가지로 좀 구조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별 역량 측면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쿼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별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이러한 스쿼드 변화에 이어서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실제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파일럿 준비하고 있고 사실 조직은 개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담당자님께서 지금 현재 스쿼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도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점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수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에서 좀 담당자님의 그 채용과 보상 경쟁력, 우리 크로스앵글이 갖고 있는 채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부 노사협의의 기능을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걸 강화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우리 담당자님이 더 좋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일단 스쿼드 운영에서 그 기능 강화라는 부분 저희도 중요시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개별 구성원들의 역량이 동일하지 않는데 스쿼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역량이 동일하다는 기준, 유사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스쿼드를 구성할 때는 20개도 넘게 나왔는데 이를 계속 조정하면서 지금 10개 정도 내외로 조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 기능을 이게 수평으로 좀 구분을 하면서 사실 전체 구성원을 놓고 일단 원칙으로는 그 스쿼드 하나에 계속 1인 1스쿼드를 좀 원칙을 좀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별로 난이도가 있고 필요한 역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인력을 좀 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라는 이것은 기술위원회의 역할인데요. 많은 뭐 펑션이나 이런 펑션 조직은 사실 기존의 펑션 조직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위원회가 그 테크 직무를 얼마나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가인데 저희
저희는 그 교육과 그리고 육성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직무 프로토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위원회, 그러니까 각 시니어들을 약간 가상의 조직이죠. 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에게 좀 육성 책임을 아마 주고 줄 방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윤도에는 평생학습 체계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보이신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육성이란 부분을 꾸려가려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크로스앵글의 특성상 일을 통한 육성이 사실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새로운 씬에 계속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내부에서 끌어가는 방향을 갖자라는 게 애초에 처음에 좀 시작을 했을 저희가 좀 합의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제도 운영에서 좀 우려나 뭐 이런 평가제도를 운영할 때 좀 앞으로 개선안, 그리고 또 그것보다는 지금 스쿼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자분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쿼드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고 말씀 주신 부분 말씀드리면은, 펑션 조직은 지금 살아있고, 이제 펑션 조직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위원회 말씀 주셨는데 뭐 서비스 기획자 관련해서도 저희 리드분들께서 각 스쿼드에 나눠져 있는 조직원분들을 미들이나 주니어급 분들을 끌어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한 6월부터 스쿼드는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스쿼드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상당수 많은 인원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했고, 오히려 스쿼드 1이 되면서 본인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책임감이 확 늘어나서 더 일을 좀 많이 잘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처음에 조직 구성할 때 시니어, 미들, 주니어 다 직무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어떤 스쿼드에 주니어 1명 개발자를 넣을 수 없다 보니까 주니어 1명, 시니어 1명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고, 시니어 개발자여도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 아니면 리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이런 성향이 다 있어서 이런 것도 다 같이 고려해서 스쿼드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사위원회 이제 PO 노사위원회 원장이자 이제 PO 역할이자 기술위원회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많은 피드백을 함께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관련해서 뭐 타운홀 관련 의견도 주시고, 회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컨설턴트 관련해서 의견도 주시고 해서 이 내용들이 좀 구성원들의 많은 내용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수 인력 유지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이 너무 어렵겠지만, 웹3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들어오기 싫어하고, 아는 사람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골라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보상적인 경쟁 측면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 쟁글이 웹3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적인 측면으로만 내세우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저희 스스로도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항상 후보자한테 셀링하고 있고, 보상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잘하면, 그리고 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노사협의의 역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스타트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사협의의 역할을 넘어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을 상당히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제가 젊은 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느꼈던 게, 기존에 이분이 리더라고 해서 리더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의 권위를, 그 전문성, 그리고 그가 충분히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 구성원들이 따르더라고요. 즉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원이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리더는, 그러니까 경영진은 무조건 구성원을 존중하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타운홀 미팅이나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주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좀 협력이라는 부분이 생존을 위해서는 꼭 가져가는 지점이 됐다라고 이제 크로스 앵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저희 그 답변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 우리 컨소시엄 발표를 했었던 우리 박수진 컨설턴트가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잘 캐치를 했습니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할 거리가 없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기재와 메커니즘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교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진 노무사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컨소시엄 형태가 사실 작년에 처음 시도된 형태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작년과 올해 조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실상 인천식품산업단지에서의 그 그룹의 기수는 사실 작년 1기, 올해는 2기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기업이 총 9개의 기업인데 이 9개의 기업만으로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단단하게 굳혀질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전파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조금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작년 1기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1기에 3개의 기업을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담당자분들의 네트워크가 현재 굉장히 견고해진 상황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컨설팅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그들 간의 논의도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제도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산단 내 이슈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정말 우리 회사가 어떤 이슈가 터져서 너무 바쁘다 그러면 다른 관련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논의거리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식 공유 네트워크라고 해서 업무적인 부분만에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봉사활동을 연말에 같이 해보던가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 공동계약을 진행해 보자던가 그리고 식품의 뭐 공동개발, 공동판매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지금 현재 제공을 드린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저희도 함께 시도해 볼 예정이고 또 협동조합과 논의해서 견고하게 할 다양한 지원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주 단체로서 어떤 역할과 이제 지원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임승호 회장님의 그런 목소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지금 우리 박수진 컨설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인천 그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저희 조합에서 이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좀 간략하게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인천광역시에서 식품산업 업계의 그 지능 발전을 위해서 센터를 하나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예산이 이제 한 15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이제 식품 산업 업체들의 이제 그런 뭐 지능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센터가 개소가 된 건데 그 아까 이제 해썹 이제 관련 담당자들의 그 업무 공유와 이제 앞으로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제 저희 식품산업단지 내에 그 이제 식품 그 지능 센터를 설립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R&D 그리고 이제 해썹 통합 관리 그리고 이제 수출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들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 공동 제품 개발, 공동 판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조합에서 이제 하려고 이제 그 지능센터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썹 통합 관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랑도 그런 거에 대한 업무 협정 체결이 되어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가능성이 가장 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지금 컨설턴팅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향후 지속적으로 잘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미숙 이사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컨설팅을 카운터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 컨설팅 참여에 대한 이런 소감, 혹은 뭐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올해 작년 12월 26일 날 준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가 들어와서 3월 달부터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꿈에 부풀었습니다. 임대로 있다가 그 임대의 서름을 딛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과 함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공간이 주는 힘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 공간이 주는 힘, 난 어디서 근무한다. 집보다 회사가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일단 작업 환경을 개선을 1차적으로 원했고요. 그래서 건물을 저희가 320평 22개 층으로 지었는데 기존 공장에서 직원들이 불편했던 점들 그거를 다 전부 해소를 해서 이제 그 동선상 편리하게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이 이제 휴게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 놓으니까 이제는 시설에 대한 말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매일 뭘 하려면 뭐가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차적으로 그런 건 없어졌고요. 2차적인 고민은 저희가 이제 산단에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다녔던 경기도 군포 지역에 있던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올리면 죄다 이제 인천 분들만 공고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뭐 교통상으로 일단 대중교통이 잘 연계가 안 됐고 물론 셔틀버스가 있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딱 뭐 6시 그러니까 9시, 6시 퇴근하는 또 직업도 있지만 또 탄력적으로 또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근무를 또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출근하고 조금 일찍 퇴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업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인데요. 제조업 공장이라고 하니까 선입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공장에서 근무한다 하면 공장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이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99%가 호텔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스업 담당자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을 해서 인증을 받거나 심사를 받을 때보다 호텔 담당자들이 왔을 때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지적사항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 산단들이 빠르게는 저희보다 3년 일찍 입주를 했을 거고 뭐 근소하게 1, 2년 차로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다 각자는 자기네들의 포부로 다 그 동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적인 거는 사실은 성장을 위해서 회사를 옮겨왔기 때문에 고민이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30명에서 50명이 늘었을 때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60명이 됐을 때, 100명이 됐을 때, 그러면 저희가 100억, 200억, 300억이 됐을 때 매출액을 했을 때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 고민이 좀 생겼고요. 저희 회사는 그 대표님께서 시장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경매. 그래서 시장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언어가 시장 언어예요. 시장에서 경매를 하면서 시장 그 상인들이 쓰는 그 언어들로 있는 그리고 거래처도 지금 시장에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는 기존 직원들이 시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50%라고 보고 그다음에 대표님이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좀 영입을 해서 50%로 좀 채워졌습니다. 큰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자들하고 신구와의 조화가 좀 어려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표님이 처음에는 그냥 돈 주면 돼. 뭐 돈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이제 많은 직원들을 하고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인력 관리가 되게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모티브가 된 거예요. 사람이 회사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기업에서 그 저희 지금 수산물이라 사실은 그 일본 오염수 방류해가지고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훈제 연어라는 라인을 새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평가 체계라든가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고민이 뭐냐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이 잘 키워놨어요. 능력이 출중해지니까 다른 회사로 가더라고요. 몸값을 받고.
그랬을 때 그 직원을 위해서는 굉장히 박수 쳐줄 일이지만 저희 회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끌어 나갈까 고민을 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저희도 이제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쓰는 노무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무사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100% 대표자 입장에서만 다 얘기를 해줍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최소한의 법을 빠져나가서 대표님이 이렇게 최저급여의 시급에 맞춰서 이렇게만 저희가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고민을 이제 이전을 하고 하던 와중에 이제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대표님이 이런 컨설팅이 있다라고 이제 던져주셨고 저희 대표님은 모든 사업은 지원 사업으로 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냥 돈 들여서 컨설팅 받고 하면 딱 좋은데 나라 사업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사업을 또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두 가지로 힘든데요. 마침 저희가 이제 일터 컨설팅 이런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많이 가야 되냐 그래서 아니다 대표님은 한 2번만 오시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돼서 컨설팅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근로자 대표는 저희 이제 부장님이 따로 담당을 하고 계신데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평가할 것이냐 업무가 다 다른데 걔가 얼마큼 잘하는지 물론 저희가 기본 직군들이 있으면 이 정도를 하고 있으면 역량이 있으면 뭐 부장급, 뭐 과장급 그 정도의 어떤 레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그 노무사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 회사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 회사에 몸담고 노력해서 이만큼 회사가 키워졌을 거에 대한 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을 해준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일 조금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 거는 직무조사를 했잖아요. 직무조사를 각자 다 개개인을 다 받아서 저희가 직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았더니 어떤 직원은 생각보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가 회사를 다 먹여 살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는 내가 배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 유통을 해서 먹여 살리고 다 본인들이 다 각자 회사를 먹여 살렸어.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은 회사에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 벌어 먹여 살렸는데 또 사무직 직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저 사람들은 되게 편해 보이는 거야. 쟤는 맨날 놀고 먹었잖아.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무조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이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노사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님도 물론 저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있는 건 알아. 근데 그걸 세세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쭉 나열을 해놓으니까 직원하고 직원들 간의 이해도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대표하고 저희가 이제 노사 관계도 좀 더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늘 얘기하십니다. 저희는 돈만 많이 주면 돼. 그렇죠. 돈 많이 주면 됩니다. 예, 그 자기 일한 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면 되는데 돈으로 다 보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복리후생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저희도 산단에서 조금 여기 조합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좀 해서 협조를 해서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파트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이번 기회에 그 직원들이 이런 거 자체를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밴드에 다 올립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은 그래도 회사가 노력은 하고 있구나. 회사가 발전하려고 내가 몸담은 회사가 뭔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희가 원래 4시까지인데요. 4시 5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기업 담당자분이나 컨설턴트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네, 없다면, 네, 없다면, 저는 물어봤습니다. 네, 없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연락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맨 나중에 나타납니다. 저희가 포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주신 저희 이항구 이사장님 한번 인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꽉 찼네요. 저희 포럼회장이 너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 사례 공유회가 저희 협회나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성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특히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북부지청 또 임승훈 이사장님, 또 교수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애정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분들께서는 교육시간 이수를 위해서 나가실 때 종료 사인을 꼭 하고 나가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10차 일트핵심 포럼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귀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